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현대시 쉽게 지어진 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시 쓰기가 쉬웠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자, 시 쓰기가 쉬웠던 까닭. 여러분, 글 쓰는 것이 쉽나요? 자, 생각을 글로 쓰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왜 쉽게 지어진 시라고 했을까요? 사실 친일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린 조선인들이 많았던 시절이지만 순결한 양심의 시인 윤동주는 소극적인 삶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다짐했습니다. 윤동주 시인 남긴 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짐할 수 있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지어진 시입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뭘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한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지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창밖을 한번 볼까요? 자, 화자는 방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창은 화자가 밖과 소통하는 그런 통로가 되겠죠. 밤비는 어두운 현실이면서 또 성찰의 시간. 이 어두운 현실에서 무엇인가 생각하죠. 시간적 배경입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시간적 배경은 밤비라면 육첩방은 일본식 방인데요. 이거는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우리의 어떤 온돌방이 아니고 일본식 다다미 방이니까 자, 이거는 구속과 억압의 공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구속과 부자의 현실 인식입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시인은 힘이 없다는 거죠. 자,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시를 쓸 수밖에 없다. 자, 부조리한 현실을 보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자, 무력감이 나타납니다. 한 줄 시를 적어볼까? 한 줄 시는 결국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죠? 자, 행동하지 못하고 시를 쓸 수밖에 없어서 아마 슬픈 천명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시인의 슬픈 천명 인식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점들도 있고 이렇지만 그거를 참 개인이 해결하기엔 상당히 힘이 들죠. 요즘처럼 이제 거대 사회가 되어버린 이런 현실에서 개인의 존재는 좀 무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땀내와 사랑내는 부모와 가족의 사랑이 되겠죠.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자, 보내주시는 내가 그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수동적 삶이라고 했습니다.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선생님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늙은 교수의 강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강의다. 자, 현실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죠. 지금 이 대학교 다니는 이 현실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삶에 대한 회의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이 어릴 때 동무들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자, 일제의 탄압으로 그렇겠죠. 그 어린 시절 순수한 가치를 상실해버린 현실. 여러분들도 이제 아기 때 그 순수한 모습에서 현실을 살아오면서 지금 옛날과는 많이 바뀌었죠. 나는 무엇을 바라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나는 화자입니다. 그죠? 시인이죠. 무기력한 현실적 자. 자, 이 시에서는 현실적 자도 나오고 이상적 자도 나오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깔아앉는 것일까? 그 깔아앉는다는 것은 적극성이 결여된 무기력한 삶. 깔아앉으니까 또 하강적 심상이죠. 올라가는 것은 반대로 상승적 심상이 되겠죠. 현재 삶에 대한 상실감과 무기력함.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이렇게 왜 나약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자,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 현실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으니까 그 상태에 대한 반성이 되겠죠.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자, 자아와 현실의 어떤 괴리죠. 자, 사실은 쉽게 쓰여지는 것이 아닌데, 이거 쉽게 쓰여지는 것은 아니죠. 이건 반어적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자, 부끄럽다. 내가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시만 쓰는 것은 부끄럽다. 그래서 반성적 자기 성찰이 되겠지요. 자, 나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인식입니다. 자, 자기 성찰입니다. 육첩방한 나무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년이 조금 바뀌었죠, 위치가. 반복과 변주고요. 자, 이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현실을 재확인하고 또 운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처한 현실에 대한 재인식입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이거 조금 바뀌어집니다. 등불은 희망인데, 희망이고 저항 의지고 또 미래를 위한 노력이죠. 아마 우리 촛불혁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둠은 일제 지하의 부정적 현실이고요.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이제 최후의 나가 나타나네요.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은 희망의 미래고 화자가 바라는 세상. 아마 조국의 광복일 수도 있겠죠. 자, 최후의 나는 앞에 소극적인 나, 현실적 자와는 좀 다르다, 그죠? 성찰 끝에 다다른 참된 자, 반성적 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성찰을 통한 내적 변화, 현실 극복의 희망이 나타납니다. 자, 이 시에서는 자아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묻는 문제가 드러 나옵니다. 시험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자, 앞에 나는 참된 내면적 자, 뒤에 나는 어떻습니까? 현실적 자입니다. 그죠? 요 나는 그 앞에 나온 대로 최후의 나죠. 최후의 나가 현실의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다.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속. 자, 눈물과 위안은 아마 왜 이렇게 눈물과 위안을 하겠습니까? 이 어두운 밤을 이겨낸 그런 기쁨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최초의 약속은 참된 내면적 자, 최후의 나와 또 현실적 자아가 서로 악수를 하는 것이죠. 분열된 두 자의 화합입니다. 자, 이렇게 악수를 한다는 것은 내면적 갈등 해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결국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겠죠. 자, 두 자의 화합을 통한 현실 극복 의지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저항적이죠. 또 반성적이고 의지적이고 고백적입니다. 주제는 자아 성찰과 현실 극복의 의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두운 현실에서 자아 성찰을 통한 극복 의지. 자, 상징적이고 대조적인 시어. 어둠을 나타내는 육첩방 밤비가 있었죠. 밝음을 나타내는 시, 등불, 아침 등이 있었죠. 대조적 시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고요. 식구의 반복과 변형을 통하여 강조 및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중자아를 활용하여, 자,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죠. 반성적 자아죠.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소명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밖을 통해서 이해한 화자의 상황은 화자는 방 안에서 창을 통해서 비 내리는 밖을 보고 있지요. 자, 시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찾고 의미를 말해보자인데요. 시간적 배경은 비 내리는 밤이죠. 공간적 배경은 육첩방입니다. 그죠? 일본이죠. 자, 비 내리는 일본의 밤을 통해서 조국을 잃은 암울한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시에 나타난 두 자의 모습을 찾고 시어들을 한번 정리해보자입니다. 자, 시 속에서 자의 모습은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로 나타난다. 자, 현실적 자아는 어둠의 이미지, 자, 육첩방 밤비 어둠이죠. 자, 내면적 자아는 밝음의 이미지, 등불과 아침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아 성찰을 통해서 두 자아는 최후의 나로 만나게 됩니다. 암담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려고 다짐하는 시가 되겠지요. 다음 시어들의 상징적 의미를 한번 말해보자입니다. 밤비는 어둡고 어려운 현실, 그렇지만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됩니다. 육첩방은 억눌리고 암담한 공간, 화자를 구속하는 상황이죠. 바로 일본식 방이니까요. 등불은 현실 극복의 의지, 새로운 시대를 위한 노력입니다. 어둠은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이고요. 시대처럼 올 아침은 희망찬 미래, 조국의 광복의 의미입니다.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말해보자인데요. 처음에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죠. 암울한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아 성찰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죠. 미래의 다짐은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 말 자체가 내네요. 자신의 감정을 전혀 객정적으로 분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없죠.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겠네요. 냉소적인 태도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냉소적인 태도는 나타나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자, 적절한 것은 4번이고요.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윤동주 시인은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죠. 그래서立教대학에서立教대학이 굉장히 군국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도시사대학으로 또 편입했는데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국을 떠나와 자신만 편안하게 공부하는 것을 자책하며 우울해하다가 요시찰 인물이었던 친척이죠. 동창 송몽규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혐의로 1943 일경에 체포되고요. 이듬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함으로써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작년입니까? 동주라는 영화가 또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죠. 자, 육첩방 남의 나라에는 시인이 유학한 생활 중에 느꼈던 답답한 현실에 대한 우울함이 배어 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은 시인으로서 자부심을 억눌러야 하는 상황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 그건 아니죠. 시인의 어떤 무력감입니다. 그죠? 강압적인 상황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슬픈 천명으로 표현했습니다.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에는 공부를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국을 떠나 있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깔려 있습니다. 시대처럼 올 아침은 조국의 현실에 책임을 느끼던 시인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조국의 광복을 말합니다. 최초의 역수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자세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형성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됩니다. 만약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서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문학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과 연관시킬 때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자, 국어 공부는 절대 문제를 풀고 답을 찾는 그런 공부는 아닙니다. 본문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 꼭 부탁합니다. 자, 오늘 윤동주 시인의 쉽게 지어진 시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